이번에는 영어 전치사에서 밖으로라고 먼저 인식하는 out을 살펴봅니다. 영어 전치사 out은 바깥을 염두에 두고 안 혹은 속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는 in과 상반적으로 이해하려 드는데 그렇게 적용시켜 인지하는 것이 적절한 학습일 수 있을까요? 밖으로가 아닌 상황에서의 out 표현을 대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영역 이탈 상태를 표현해주는 것으로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영역 이탈은 주가 되는 활동이나 범위를 벗어나 있게 됨을 말하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와 어구 앞에 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제2 언어로의 학습자에게 out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마 밖으로라는 부사적 의미가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out이 쓰여진 거의 모든 구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전치사 out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예문 2에서는 돈을 밖으로라는 전치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지만 예문 1 표현은 창문을 밖으로라고는 하지 않고 창문 밖으로라고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밖으로라는 우리말은 내부 외부적 구분이 전제되는 표현이라서 예문 3과 4 표현의 경우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동이 이해되지만 예문 5와 6의 경우 그런 내외부 이동에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는 out이 쓰인 구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영어 화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을 법한 전치사 out의 심층적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우리말 예출 중이라고 해야 하는 표현에서 인용한 것인데 동사 위주로 지금 시점의 he의 존재 상태를 말하면서 he가 out 상태임을 부가 보충하는 이른바 이 형식 구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을 보면 밖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예출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out에는 단순히 안에와 상반된 이치를 말하는 밖에라는 의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야 합니다. 예문 1 표현에서 보듯이 out이 동사처럼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out이 동사처럼 쓰이며 드러남의 동태를 표현해준 구문인데 달리 보면 외부로 나옴의 상태를 동사적으로 표현해준 꼴입니다. 예문 2의 경우도 지적해내다, 즉 외부로 끄집어낸다 라는 의미를 out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부로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꺼내들었다 라는 해석에서 꺼낸다라고 할 때는 들어있음을 전제로 말한 것입니다. 본문 이 표현에서는 어디로부터 꺼냈다는 말은 없지만 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뉴코트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out의 역할이 이동시킴이라면 예문 1에서의 이동 대상은 그의 손수건이므로 그것의 출처는 일상적으로 주머니라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문 2 표현에서 보면 out의 이동시킴이 대상 이동이 아니라 공간상의 상태 이동이므로 이동당한 대상이 표층적으로는 없습니다. 예문 2 표현에서는 이동될 대상이 표층적으로는 없으나 추정 가능한 이동 대상은 주어 자신 힘셀프일 수밖에 없다고 보면 주어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사역에 따른 이동 변화, 즉 피동된 결과 상태로의 변화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he가 자신을 상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역을 한 것으로 보고 힘셀프를 목적어가 아닌 피역 대상으로 다루어 심층 구조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펼침 위의 구조처럼 나열되는 분석 틀에서 볼 때 리브 동작에 의해 피역을 당하는 힘셀프는 이동과 변화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반면에 out의 대상,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인 하이스트리트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체입니다. 예문 2에서는 예문 1 표현과는 달리 공간인 하이스트리트가 out의 대상으로 발화되었는데
예문 1과 펼침 2에서 보듯이 아웃은 이중의 대상, 즉 이동 대상과 이동 공간 두 대상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문 1과 2의 이동에서 대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동하는가를 알 수 없고 공간일 경우에도 해당 공간의 크기가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이동의 크기를 범위라고 지정해두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3표현 의미대로라면 이동을 당한 대상은 던져진 썸씽이고 아웃으로는 던져진 썸씽이 이동되어질 범위의 경계가 더 인도우라고 지정한 셈입니다. 그 범위를 추정해보면 창밖으로 라는 해석으로 볼 때 창문을 경계로 두고 양쪽 모두를 하나의 범위 삼아 말한 것이라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썸씽은 이동 대상이고 더 인도우는 그 대상이 이동될 때 그 범위 내에서의 경계로 선택되어진 셈입니다. 주어의 던짐 동작은 더 인도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던짐이라서 주어의 스로 동작이 가능한 활동 영역은 창 안쪽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동이 있는 대부분의 구문에서 아웃을 대하면 먼저 안과 밖을 구분짓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동의 상태 표현으로 보고 밖으로 라는 부사어쯤으로 인지하게 되지만 이 나옴의 이동은 하나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해당 영역에서의 벗어남이 됩니다. 예문 1 표현에서 희의 위치는 더 인도우 안쪽 어딘가이고 그곳에서 강을 바라보는 동작 상황이라서 안과 밖을 연관시켜 인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룩 동사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에 따르면 심층적으로는 눈으로만 보는 동작이 아니라 주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대상 더 리버 앞에 드러나게 해서 바라봄의 동태를 표층화하는 것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펼침 2의 분석에서 보듯이 희가 자기 자신을 더 인도우라는 경계를 벗어나게 해서 더 리버를 상대로 자신이 모습 드러나게 하는 룩 동작을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의 의사표현 메커니즘이 룩이 쓰인 이 구문을 표층적으로 창밖을 보는 표현으로 통용되어지게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웃은 화자가 설정하고 있는 범위에서의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것이라서 아웃으로의 이동 표현에서 안과 밖의 구분지음은 수의적일 뿐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아웃이 쓰인 표현에서 안과 밖을 구분지어 인지하게 하는 것은 아웃의 범위 이동이라는 의미 지정 역할이 영역 이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영역 이탈이라는 역할 기능이 다른 구문들에서도 개연성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 표현의 해석에서 잃어버려서 지금은 없다라는 의미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단어는 아웃뿐이고 이 의미는 아웃의 역할 기능을 영역 이탈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합니다. 시계가 그의 소유라는 영역을 벗어나 있게 된 상태라고 말해도 번역된 우리말처럼 인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 1 표현도 영역을 벗어나 있게 된 상태라는 개념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류의 빈칸을 다 채우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빈칸을 채워가며 쓰게 되는 주어 자신의 행위와 쓰일 내용이 이동 대상과 이동 영역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문 1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채우라는 뉘앙스 표현일 수밖에 없고 또 디스페이퍼 내에는 그 나름의 용도를 가진 해당 영역이 있을 것이라서 아웃으로 그 영역을 벗어나 있게 되기까지의 상태라고 구체화해 주어야만 비로소 그런 뉘앙스가 담기게 되어 남김없이 채워쓰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문 2의 표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치사이니 페이퍼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서 비교하기 좋은 예입니다. 아웃과 상반적으로 비교되는 이는 역할 기능을 속성 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문 2 표현에서처럼 필 동작이 인으로 구체화되면 서류의 용도에 맞추어 채워가는 써내려감이지만 필 동작이 아웃으로 구체화되면 영역을 벗어나 있게 될 만큼 채워가는 써내려감을 말한 것이므로 서로는 분명한 의미 차이로 변별되어집니다. 본문 5에서처럼 종속절이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인 형태가 영어에서 특히 회화 구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종속절의 유형도 심층적 구문 구조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5 표현 해석에 따르면 히어는 우리말 듣는다의 명령형으로 들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 화하기에 적합한 편의어일 뿐입니다. 만약 듣는다라는 의미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히어의 심층 사역 결과가 수동화로 표현된 is heard는 임의적으로는 듣게 된다가 되어 is told처럼 되고, 본문에서도 미가 듣게 되는 꼴로 해석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본문 표현에서 out으로 구체화되는 미는 말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사 히어의 심층 사역적 역할 기능에 따르면 미는 듣는 동작의 대상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의 실체를 수용하게 하는 사역자 I의 대상격으로 쓰였으므로 펼침 1구조의 수동화 부분 이하를 표층화하면 예문 2처럼 됩니다. 수동문 2에서 보면 수동화된 상태를 구체화해주는 상황부가부의 out은 표층적으로는 대상,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생략된 것으로 보고 A 위치에 복원해보면 말의 내용쯤에 해당하게 되는데, out의 대상인 A에서의 이동 대상은 말의 흐름이고 말의 범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out에 의한 대상, 즉 말의 위치 이동에는 말하는 동안이 이동 범위 영역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주어가 말하는 내용을 자기 변명이라고 해보면 생략된 A는 말하는 동안을 범위로 갖게 될 것이고, 주어가 차근차근 변명해 가다가 결국 그 변명의 범위 끝에서 벗어나 있기까지의 상태를 out이 표현해준 것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본문 5 표현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이동 대상도 이동 범위도 없는 형태의 표현입니다. 나열되는 펼침구조 1에서의 심층적 수동화 대상 없구가 화자가 전하려는 우선 정보로 선택되어 표층화한 표현이 본문입니다. 본문 6의 경우는 표층 구조상으로 이른바 의미상의 주어도 없이 out만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펼침 1의 능동부는 he를 tired 사역의 주어로 상정하고 도입한 것인데, 표현 의미상 점차적으로 지쳐가는 himself의 체력은 이동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부가부에서 out의 대상으로 가정한 A에는 체력이 소진되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 상황을 이동 범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수용해보면 지치게 됐는데 체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게 된 상태다 라는 심층 해석을 하게 되어 본문 해석에 타당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본문 7 표현의 서술부에서처럼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표현된 억구를 대하게 되면 먼저 구동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모든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그렇게 복합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표현도 펼침 구조로 분해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펼침 1 구조의 어휘들을 보면 러시는 주절의 요소이고 out은 부가절의 요소입니다. 통사적인 어휘 규칙에 따르면 종속절의 어떤 요소도 주절의 의미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할 기능, 즉 어휘 속성이 서로 다른 두 요소가 하나로 묶이는 구동사라는 품사 분류는 고려해 모아야 합니다. 이 같은 구동사화는 표층적으로 간단히 인지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므로 문법적으로는 절대화하지 않아야 두 어휘의 결합이 주는 의미를 더 잘 활용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보더라도 주절의 러시 동작은 댐셀브즈를 이동하게 한 동작 이동이므로 종속절의 out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로의 영역 이탈과는 다른 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out의 영역 이탈은 범위를 벗어나 있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이동 상태로 앞의 심층적 수동화부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주절 동사의 이동은 동작 이동, 즉 동태이고 부가부의 out 이동은 영역 이탈, 즉 상태라는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화자가 어떤 상황 전제도 없이 put it out만을 말했다면 청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곧 어디서부터의 out인지 무엇으로부터의 out인지를 의문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의 보어부는 out 상태, 즉 어떤 이동 상태로 두라고 먼저 말하고서 of를 통해서 이동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reach로부터 벗어나 있게 될 만큼이라고 구체화해줍니다. 그리고 전치사 of의 한 구체화의 요소, 즉 출처는 reach이기 때문에 out이 드러내주는 의미는 손을 뻗어서 닿는 위치에서 벗어나 있게 할 만큼의 이동 상태를 말한 것이므로 손이 안 닿는 곳에 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문 1은 he가 어떤 영역을 벗어나 있게 된 out 상태이고 그 영역의 출처가 워크임을 밝히는 구문 형태입니다. 따라서 1에서 벗어나 있게 된 상태가 곧 실직으로 표현된 셈입니다. 그런데 out과
그 영역 이탈의 출처를 한정해주는 전치사 of의 결합은 빈번한 사용을 보여주므로 from과의 변별이 요구됩니다. 예문사 표현에서의 from은 기점을 말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는 이름임을 밝히고자 그 대상 앞에 전치시킨 것이므로 주어가 존재하고 있었던 기점을 코리아라고 밝히는 것이라서 주어의 출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표현 구문입니다. 이에 반해 예문 3 표현에서 of는 out과 코리아 사이에서 out이 표현하는 영역 이탈의 출처로 코리아를 한정해 주었기 때문에 전치사의 연속인 out of로는 주어가 출처인 코리아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게 된 상태임을 알게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표현 3은 말하는 시점상의 위치가 주어의 영역이 아님을 드러내는 표현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out of의 결합 의미는 from이 드러내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본문구 표현에서의 out은 거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니가 부엌으로 사라지는 상황 표현의 어휘인데 out of가 아니라 out to입니다. 예문 1에서 보면 out로는 영역 이탈, 즉 영역을 벗어나 있게 되는 동작의 결과 상태를 지정했고 of는 그 움직임이 비롯된 출처를 한정했기 때문에 표현 1은 부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표현 2에서는 반대로 out으로 벗어나 있게 된 동작의 결과 상태를 말하고 to는 그래야 하는 곳, 즉 주어가 벗어나 있으려는 곳이 키친이다 라고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서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결국 본문구의 표현 의도는 영역 이탈의 한정된 출처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역 이탈의 당위처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복전치사 구문을 보겠습니다. 예문 3 표현에서는 주어가 지금 바다를 상대로 하는 의존과 제약 상태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out이 표현하는 영역 이탈은 육지를 벗어나 있게 된 항해가 됩니다. 예문 4의 경우에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상황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룩아웃을 밖을 보라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룩의 개념을 모습을 드러나게 하다로 적용하고 아웃의 역할 기능을 영역 이탈로 받아들이면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아웃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웃은 이동 대상도, 이동 영역도 대상으로 취합니다. 둘째, 아웃의 이동 상태는 화자의 의도에 설정된 범위 내에서의 이동입니다. 셋째, 아웃의 이동 상태는 영역 이탈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아웃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영역 이탈 전치사 아웃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